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46만여 개 늘어났습니다. 증가분 절반은 60대 이상 연령층 일자리였습니다. 40대 일자리는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인해 줄어들었습니다. 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가 올랐습니다. 22주 연속 오름세이면서 작년 9.13 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정부의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 조사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 홈쇼핑 상품으로 국산차가 등장했습니다. TV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판매하는 것은 2018년 3월 개정된 보험 감독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46만여 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68만 5천 개로 작년 동기 대비 2.5%가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였던 올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증가분 절반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일자리로 고령화에 따른 60대 인구 증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40대 일자리는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인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도소매, 공공행정 등은 늘어났고 건설업과 제조업은 줄어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본격화됐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가 올랐습니다. 22주 연속 오름세이면서 작년 9.13 대책 이후 최대 상승입니다.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구가 지난주 0.14%에서 금주 0.19%로, 송파구가 0.13%에서 0.18%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도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조사에서는 0.17%까지 뛰었고, 서초구는 지난주와 같은 0.16%의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대비 0.09% 올랐습니다. 2015년 12월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 8월부터 9월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벌인 조사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특히 더 집값이 과열된 지역이죠.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1,536건 중 강남 4구와 마용성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절반 수준인 788건에 달했습니다. 이 거래들을 금액별로 살펴보니 9억 원 이상인 거래가 37.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 임대보증금 5억 원을 끼고 사면서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6억 원을 분할 증여받아 매매대금을 치른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적발됐습니다. 조사팀은 결국 부모가 6억 원을 자식에게 증여한 것인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른 친족을 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한 40대 부부는 본가 부모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빌려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더해 은행 대출 등을 끼고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갭 투자를 하면서 부부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조사팀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5억 5천만 원이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가주택을 사면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자금을 받는다면 국세청의 편법 증여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무당국은 부모 자녀 간이나 형제 자매 간에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은 엄연한 증여 행위인 만큼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를 주고받아야 국세청의 증여세 포탈 세무조사에서 차용관계임을 소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파생증권 결합상품, 즉 DLF 대규모 손실 사태는 은행의 과도한 실적 경쟁 탓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사태 이후 은행 내부의 성과 평가 제도, 즉 KPI를 전면 개편해 고객 중심 영업으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우리은행이 발표한 은행 내 성과평가제도 KPI 개편안입니다. 평가 항목을 기존 24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별도로 운영하던 비이자이익 지표를 없애 다른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조정 RAR로 단일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비이자이익이란 수익성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로 100점 만점 가운데 10점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가장 큽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비이자 이익 지표를 없애는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고위험 상품 영업을 유인할 다른 지표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최소한의 개편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 하나를 유치했을 때 비이자 이익 지표 점수가 올라가는 동시에 퇴직연금과 위험 조정 영업 수익 등 여러 수익성 평가 지표의 점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고위험 투자 상품 등에 대한 영업 실적이 기존 KPI 지표들의 3중, 4중으로 영향을 줬던 게 소폭 개선되는 수준인 겁니다. 아울러 수익성 평가 가지수는 줄더라도 부여되는 배점이 커지면 도루묵인 만큼 상시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고객 수익률 등 고객 지표 배점 역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느 수준의 개편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7일 고객 수익률 배점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KB 하나은행 역시 기존 배점이 PB센터에서 5점, 일반 영업점에서는 감점 항목으로만 운영했던 만큼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 4월과 7월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았음에도 DLF 판매 절차를 개선했다며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수건 사업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최근 서울시의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이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 현대차그룹 GBC 부지. 옛 한국전력이 있던 곳으로 높이 569m, 105층에 달하는 국내 최고층 빌딩이 들어섭니다. 땅값만 10조 원이 넘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2016년 말 착공이 목표였지만 각종 심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국방부가 공군 작전 문제로 난항을 겪다 서로 합의에 이르면서 서울시도 최근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사옥 외에도 숙박시설과 쇼핑몰, 공연장 등이 함께 조성돼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GBC와 가까운 아파트 단지들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조기 착공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집값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쌓아놨어요. 몇 중에서도 조용해요. 손님 없어가지고 많이 영향은 없습니다. 실제 지난주 기준 삼성동 일대 아파트 값은 3.3제곱미터당 5,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GBC가 착공에 돌입하고 주변 영동대로 지하복합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시장이 한 차례 들썩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KT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5G와 AI에 기반을 둔 초고화질, 초고음질, 개인화 서비스를 무기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서비스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부터 연간 28%씩 성장했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7,800억 원 규모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KT가 기존 모바일 OTT인 올레TV 모바일을 개편한 새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 시즌을 발표하며 OTT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KT가 내세운 무기는 5G와 AI를 통한 초고화질과 초고음질,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
실제로 KT는 영상 품질을 4K UHD로 올리고 국내 최초로 모바일 사운드 최적화 솔루션 VSS 슈퍼 사운드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표정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AI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T는 국내 OTT 서비스 중 약 110개의 방송과 20만 편의 다시 보기를 제공해 가장 풍부한 콘텐츠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시즌은 KT그룹의 미디어의 총 역량을 직결시킨 서비스입니다. 초고화질, 최상의 음향, 그리고 가장 많은 콘텐츠를 구비하였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하여 완벽한 큐레이션을 준비하였고 새로운 서비스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치열해진 국내 OTT 시장에서 KT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부가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와 함께 시정 조치를 내렸죠. 업계에선 정비사업 절차를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결국엔 집값을 잡기 위한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좀 위축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 시장 선진화를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 우려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정비 사업이 지금 정부의 철퇴를 맞은 겁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는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좀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주요 지역에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좀 위축될 거다. 이런 목소리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었죠. 예. 여기에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 선정 과정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겠다라는 것은 이 정비 사업이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단계를 과정 절차를 인허가권자가 매우 엄격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이제 이렇게 주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부동산 정비 사업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지금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이제 음마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어쨌든 계속 부결로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인허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건축의 투기 수요를 막아보겠다. 이런 보관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결국은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이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좀 막아서 결국은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인 겁니다. 이제 전문가들도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이번에 이 한남 3구역 조사도 그렇고 이게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시죠. 최근에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도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분양가 상한제의 본래 취지와 이번에 그 수주전에 따른 어떤 그런 위법 행위를 좀 적발하겠다 해서 입찰 무효를 하는 이것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셔야죠. 이름은 다르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위축 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건설사들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바로 잡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건설시장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이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면 명확히 밝혀서 처벌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또 이게 시장 선진화를 좀 이룰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렇게 건설사 간의 과열 경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 아주 유명한 또 일이 있었죠. 반포주공 1단지 이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사비를 무려 7천만 원씩 주겠다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정부 제재를 받았는데 결국엔 또 없었던 일이 됐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입찰을 좀 무효화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한남 3구역 사업이 이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적용을 받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자, 우리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건설사가 무리한 수주전을 벌이면서 무상으로 제공한 분이 너무 많고요. 세상에 무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업이 유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나 또는 건설시장 손질화를 위해서도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것 같고요. 이번에 뛰어든 건설사 보니까 뭐 일군건설사 3곳이더라고요. 현대, GS, 대림산업인데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이 과정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았던 건설사들이 좀 어부지리를 얻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추측이 좀 가능하긴 그쵸? 한데 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들은 자 수주에 나설 일은 없다 이렇게 좀 지금 당장은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삼성물산 관계자는 일단 전혀 수주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서 또 수사 의뢰를 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당장 나올 것도 아니고 또 나와도 소송으로 들어갈 것이 좀 자명해 보인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 한남 3구역 조합이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정부가 지적한 위법 사항을 좀 수정을 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적을 좀 받아들이겠다 이런 모양새인데 그러면 기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에서 시행사를 좀 선택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TV 홈쇼핑 상품으로 국산차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CJENM 오쇼핑 부문은 다음 달 1일 쌍용 자동차의 준준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코란도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TV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판매하는 것은 2018년 3월 개정된 보험 감독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과거엔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와 판매사가 손해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TV 홈쇼핑이 자동차에 보험을 끼워 파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이 때문에 손해보험 상품을 파는 TV 홈쇼핑은 국산차를 팔면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이 취소돼 이따금 수입차만 판매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소비 회복 지연과 건설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2.2%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 투자 회복에도 소비 회복 지연 그리고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률이 2% 초반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경기 국면상으로는 올해 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내년 상반기 중 저점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이런 성장세 둔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2018년부터 2020년 중 2.3%에서 2.4%의 잠재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부천 괴안동에 짓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사 현장에 결국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울경제TV는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채로 공사가 이뤄져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 통학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등굣길이 무서워요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보도 이후 공사 현장에 울타리가 설치된 겁니다. 이곳은 시공사를 비롯한 경기도시공사와 부천시청이 현장을 규정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공사가 시작된 지난 여름부터 어린이집 앞에 공사 자재가 방치돼 있는 등 안전 문제가 컸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공중에 떠있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태국에서 학생과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함께 그린 떠있는 건널목 그림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학교 정문 옆에 있는 이 건널목 그림은 보행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전자들이 신호 외에 건널목 그림을 보고 멈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태국의 도로 위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700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고 9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뉴욕 메이시스 퍼레이드를 앞두고 인부들이 대형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미국 유명 백화점인 메이시스가 1924년부터 매년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아 뉴욕에서 진행하는 초대형 축제입니다. 대형 풍선으로 유명한 이 축제에는 올해에도 피카츄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행사 당일 최대 풍속 34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대형 풍선을 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는 이미 강풍이 불고 있는 탓에 축제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은 풍선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 아래에서 일을 했습니다. 음악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희귀 초상화가 프랑스 파리의 크리스트 경매에서 400만 유로에 낙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51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유채화풍의 이번 작품은 모차르트 생전에 제작된 초상화 4개 중 하나로 1770년 이탈리아 화가 잠베티노 치냐롤리가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서 13세의 모차르트는 흰색 가발과 붉은색 코트를 입은 채 끝부분만 보이는 악보를 놓고 하프시코드를 연주 중입니다. 크리스트에서 유럽 거장 작품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초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악보라며 일부 음악학자들은 이 악보가 모차르트가 직접 작곡한 곡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의 열정에 베트남 축구 팬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현지 일간 전지는 박 감독이 지난 26일 동남아시아 게임에 출전한 상대 축구팀의 전력을 분석하려고 배고픔을 참으며 스태프와 함께 7시간이나 관중석을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남아 최대 라이벌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기를 지켜본 뒤 같은 조의 약체로 꼽히는 라오스, 싱가포르 경기도 꼼꼼히 챙겼다는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 네티즌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안 됐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책임지는 프로 감독의 열정이라고 칭찬했고 베트남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긴 이도 있었습니다. 낙상에 따른 출혈로 발생한 뇌압 상승을 낮추는 수술을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현재 95세로 생존한 전직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입원해 뇌압 완화를 위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자택에서 낙상해 눈썹 위로 14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어 또 한 차례의 낙상으로 골반에 미세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달 초 카터 전 대통령은 2015년 뇌에 암이 퍼지고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를 떠올리며 신에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중국의 약점인 홍콩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인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미국은 계속 일국 양제와 홍콩인들의 열망에 따라 보장돼야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홍콩의 근본적인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홍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무역 합의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거의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3일만 팔굽혀펴기 등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1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날씨가 좀 춥고 움츠려드는 시기지만 건강을 위해 잠깐씩 팔굽혀펴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